자, 첫 단락. 이거는 좀 안 좋고 말로 할게. 그 내신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생윤인가 윤사에서 이기 이런 거 배워요? 윤사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는, 뭐 설계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건축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물이라는 건 두 개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예, 어떤 내적인 원리가 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게 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뭐 어떤 건물이 있으면 안에 내재된 원리, 그다음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재료 두 개가 합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형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단락 이거 말로 좀 할게는 니 배웠어 안 배웠어? 아니 이게 알아 몰라? 이거 사탐 시간 안 해요? 니 뭐 하는데? 사탐 윤사에서 한다고 이걸? 그래요? 자 윤사 바꾸세요. 자 북송시대는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 야, 유학이 원래 무슨 학문이었다고? 실천적 학문이었다고. 근데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형 이상학적인 걸로 바뀐 겁니다. 야, 유학이가 무슨 학으로 바뀐 거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성리학. 네, 유학의 어떤 성리학화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북송 초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형 이상학을 주도하는데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이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 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그 흐름 후대에 또 하나 쳐봐 유학이 뭐가 된 거야 살펴서 실천적 학문에서 그 형 이상학적인 학문으로 바뀌었다.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형 이상학적인 흐름을 대표한 학자가 장제랑 정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립하는데 자, 이 장제랑 정의를 종합한 사람이 주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이후에 주희에 의해 종합되어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자, 혹시 안 적어도 되나요, 얘들아? 네, 외국 학생들아, 안 적어도 돼요? 뭐 다 있잖아, 뭐. 원래 그 형 이상학을 주도했던 건 무슨 교나 무슨 교야? 유교랑 불교였는데, 유교가 이제 이런 형 이상학적인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장제랑 누가 있고, 정의가 있고, 이 둘을 종합한 게 주희라고, 주희가 만들어낸 성리학, 오케이? 성리학.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설명을 하거든요. 자, 먼저 장제부터. 자, 장제는 제가 적어왔는데 그 장제는 기를 중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제는 기를 중시했다 해서 얘는 기일원론. 기일원론. 기를 중시한 사람이에요. 기를. 자, 읽어보자. 장제는 기를 중심으로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였다. 그에 따르면 기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며,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기는, 야,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3년 전에 고3 할 때 도 나왔거든요. 도 수능에. 도 아십니까? 아니 그 도를 아십니까? 이거 도 나온 친구 알아 몰라. 해강 알잖아. 해강. 내신 때 해가지고 뭐 그 누구 나왔더라? 니네 빨리 알잖아. 내신 때 그 누구 나왔더라? 왕한석, 오징 맞나? 뭐 한비자도 있잖아. 한비자도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잖아. 올해 수능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약간
졸라 애들 싫어하는 좀 동양 철학 같은 느낌으로 이 기는 좀 안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냥 알아두면 잘 기, 이꼴, 그럼 이런 정의를 잘 잡아야 된다고, 정의를. 그 도의 정의가 사람마다 달랐잖아. 얘가 말하는 기는 뭐였는데,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기원입니다. 야, 올해도 나오는 거 아니야? 느낌 있다. 작년에 칸트 나왔으니까, 서양 한번 냈으니까 이번엔 뭐야? 동양으로, 알아버렸어. 알아버렸다. 왜? 육모랑 구모 안 나오면 이걸로 가자. 몰라, 씨. 야. 육모, 구모 안 나오면 이걸로 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씨. 솔직히 하이데가 안 나오잖아. 작년에 칸트 냈는데. 맞아, 칸트 냈는데 하이데가 뭐 이딴 거 안 나온다고. 네가 출제자야. 동양함 가는데 좀 괜찮은 거 있잖아. 네, 도 낸지 3년 쿨 돌았고. 맞잖아. 한비자에 도 해가지고 한 번 냈잖아. 그게 3년 전이잖아. 알겠지? 예. 이는 기와 분리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자, 이에 대한 설명. 이는 기 안에, 뭔데요? 내재합니다. 기 안에 내재하며,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난 질서의 원리이다. 그는 우주를 단순한 대개는 공간이 아니라 기로 충만한 실체. 우주는 기로 충만한 실체다. 이 우주는 그래서 기로 충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 만물을 낳고 기르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화육. 작용을 멈추지 않는데 이러한 자생적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장제는 또나 저다 화가 낳는다는 거고 육이 기른다는 것이에요. 기른다는 거예요. 치겠다. 화는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육은 그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운동이다. 자, 봐봐. 우주는 뭘로 가득 차 있다고? 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가 계속해서 만물을 생성해요. 만물을 생성하고 낳고 기르는 걸 뭐라고 해요? 화육이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계속 사물들이 생성되잖아요. 우주는 기로 가득 찬 우주에서 만물이 계속 낳고 성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화는 그 다음 장제는 모든 존재는 기로 가득 찬 우주의 화육의 산물이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작용, 화육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보았다. 자, 이건 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화육의 작용의 정수, 낳고 기르는 우주 화육의 작용의 정수가 뭐예요? 인간이다. 우주의 작용에, 우주가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우주의 화육 작용의 정수가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의 작용의 가장 걸작이 인간이라는 거야. 화육의 작용 정점에 이제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기가 모여서 뭔가 사물을 낳고 이렇게 생성하는데 이 우주의 원리가 가장 잘 실현되어 있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자, 그다음 또한 장제는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는 우주의 작용 있죠? 우주의 이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것. 이 우주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건 뭐라고 한대요? 인입니다. 네. 자, 우주의 이 기의 작용이 도덕적으로 드러난 게 인인데, 그 다음, 이는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 성질로서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이며 동의하십니까? 왜냐면 인간이 화유의 뭐야? 정수기 때문에 우주의 도덕적 작용이 잘 드러나 있을 거 아니야? 이 본성이 도덕의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창제는 인간을 화유의 정수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이라는, 자, 동그라미 쳐봐. 야, 이런 거 뭐라고 하는데? 야, 인간의 우주의 기계 작용이 도덕적으로 따르는 인이니까 화유의 정수인 인간이 만약에 인을 실천하잖아요? 인을 실천하면 하늘에서의 뜻이 인간에게서도, 우주의 뜻이 인간에게서도 발현되는, 인간이 곧 우주가 되는 뭐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야? 천인 합일. 야,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하냐?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꼴 우주야. 우주의 작용이 정수야. 우주의 논리가 도덕이야.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인 일을 하면 민겐이 꼴 우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곧 우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 안 해요. 명상 가부좌 틀고 천인합일, 이 우주의 기운을 느끼면서 우주와 하나 되는. 맞아, 씨. 그 다음 뭐냐? 그는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인간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은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곧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결국 장제에게 기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자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된 바탕이고, 이는 단지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뭐를 강조한 사람입니까? 이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의 이 우선으로. 자, 한번 읽어보자. 자, 정의는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는 모든 존재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고,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입니다. 존재 본질 그 자체이다. 근데 그 본질, 이는 본래 선한 성질을 지니므로 인간의 본성 또한 본래 선하다. 그러니까 이가 선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소리야? 성선설, 본설이 성하다. 성선설. 정의는 이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 이는 본질이고 기는 뭐라는 거야? 수단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가 더 핵심이다. 이가 우선합니다. 기는 사물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이쪽으로 봐라, 감정, 욕망 이런 것도 뭔데? 기입니다. 감정이나 욕망도 기입니다. 기를 통해 나타나는 설명하였다.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지만 이가 기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이는 선하잖아? 이는 보존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인 기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경계. 네, 경계하여. 다시, 이는 본질이고, 기는 뭐야? 수단이고, 이는 선한 본성이고, 기는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기입니다. 얘를 유발하여, 기를 경계하여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한다.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한다. 이걸 여기다 밑에 적으세요. 뭘 해야 돼요? 수양. 오케이? 수양론. 네. 존천리. 그냥 한자 뜻 봐봐. 그냥 이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보존하고. 거인욕. 욕심과 같은, 욕망과 같은 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제거해야 된단 말이야. 기는 제거하고, 이를 보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무슨 로?
수양론. 오케이? 수양론. 이는 성찰적 수양관으로서 수련을 통한 도덕 완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자, 그 AI 해설서 다 들고 있죠? 이거 얘들아. 안 적을게. 읽어보세요. 네. 뭐, 파일 필요하면 이야기하시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종합한 학자가 누구야? 주의. 주의, 동그라미 봐. 주의. 몇 장가? 자, 밑에.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 밑에. 장제의 사상과. 성이 뭐지? 자,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을 확립하였다. 자, 하나씩 봐봐. 주인은 우주의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자, 밑줄 봐봐.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 이거는 누구 견해예요? 장제의 화육 사상입니다. 장제의 화육을 따온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자, 인간의 도덕적 수양은, 이거 사실 도덕적 수양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정의 이야기하는 거야, 수양론. 그 다음,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건 뭔데요? 천인, 합일. 이건 누구야? 장제입니다.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와 기 중에, 자, 이는 만물의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이며,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작용되는 수단. 야, 이가 본체고 기는 수단이다. 그럼 뭐가 우선한다는 거야? 이가 우선한다는 거니까 이건 누구 사상이야? 정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섞은 거야. 짬뽕. 서로 따온 거야. 필요한 거.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이며,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무슨 말 알았어요? 무슨 말 알았어? 니랑 나랑 뭐는 똑같아요? 이는 똑같죠? 근데 얘는 기가 탁하잖아. 저는 기가 어때요?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기가 맑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이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닙니까? 저 밑에 봐야죠. 만물은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그것이 드러난 양상이 기의 상태에 의해 달라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본래 이는 선하더라도 기가 탁하면 성정과 기질의 편차가 생기고 그 결과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도덕적 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 이거 올해 나와. 이거 뭔가 졸라 막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 나오는 거 그려져 안 그려져 머릿속에. 해가지고 뭐 군자와 소인 둘 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2등 같지만 뭐 누구든지 수양한 뭐 해가지고 기억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 이게 느낌 와나. 아씨. 그럼 네가 출제해 네가. 자, 올해 느낌 졸라 있다. 자, 봐야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서 주인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이를 밝히는 것. 야, 거기다 무슨 론이야, 이거는? 마음을 다스려, 뭐야? 수양론. 누구 사상이에요? 정의. 그렇다고 해서 주의가 이만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야, 배제한 게 아니라 아까도 그 정의도 경계하라 했지. 기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되, 야, 모두 인정합니다. 이도 있어야 되고, 뭐, 기도 있어야 돼. 예, 근데,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그 발현 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야, 둘 다 필요한데 뭐가 우선이라는 거야? 이가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둘 다 가치 있습니다. 결국, 주의는 이와 기를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위계, 이가 본체, 기가 수단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 관점은 이의 절대성과 야, 사람마다 다 이는 똑같잖아. 근데 기는 다르잖아. 기질은 상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존재와 인간, 도덕과 우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종합 철학으로서 유학 전통의 주류 여기선 장제와 정의 사상이 기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 뭐 장제의 뭐 화육이나 천인합의 이런 거 따오고 정의의 이 우선론 따오고
뭐, 수양론 따고, 뭐, 이런 것들, 종합관계주의다, 이 말입니다. 야, 뒤에 이거 빈칸 좀 넣어봐라. 그 87페이지, 포인트 1번, 2번, 빈칸 넣어서 한번 정리해. 이거 사용서면서 있지, 집에. 없는데요. 아니, 좀 사. 내가 사줄까? 네. 돈 없다, 지금. 내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 이거. 세금 3,200만 원 나왔다. 기납부 세금이 1,7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낸 세금이 1,700만 원 있어. 거기다 3,200만 원 더 내래. 왜? 예, 종소세가.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빨리 저 이민 가려고요, 얘들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야, 열심히 해. 힘들다. 야, 근데 사용서면서 문학은 사셔야 됩니다. 문학. 제가 딱 들고 오라는 주에 들고 와야지 내가 총정리를 할 거 아니야. 육모 전에 시 한번 쫙 면왕전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네. 네, 그 시들만 한번 쫙 정리해 줄 테니까 그때 내가 들고 오라면 들고 와. 예, 면왕전관 내신 다 외웠냐? 아, 그거 서술이 야 내신 다 해봐. 자, 야, 다 했냐? 됐습니까? 자, 이거 다른 반 내가 문제 풀었거든. 문제까지 풀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니네 진짜 쉽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진짜 쉽고, 그 다음 차고송금 조금만 이야기가 마치자. 차고송금 펴보세요. 134페이지. 뭐? 자, 차고송금 제가 이거 스카에서 읽어봤거든요. 이 설명할 가치를 못 느끼겠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솔직히 그냥 술술 익히던데요. 근데 당연히 돈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돈 잘못 보내면 은행이 뭐 한다고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단지 뭐 주는 책임만 있습니까? 좀 협조 정도만. 야, 근데 이건 알아도 34페이지 맨 밑에 와봐. 134페이지 넷째 달라. 일단 이게 차고송금 하면 차고송금 했을 때 부당,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돈 받은 사람은 무슨 이득이 돼요? 부당 이득이 되고, 이거 부당 이득을 다시 뭐 해달라고 해야 돼? 네, 돌려달라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합니다. 야, 근데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상 책임이야? 형사상 책임이야? 이건 민사입니다, 민사. 그래서 나는 물론 니네 여기 문과가 많아서 다 알 거라 이야기하지만 민사상 책임이 있고 나중에 보면 무슨 상 책임이 있어요?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개인과 무슨 관계야? 개인이고 얘는 국가와 개인 사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별개입니다, 얘들아. 이런 사고 좀 가지고 있어야 돼. 혹시 여기에 모르시는 분 있나요? 야, 보통 만약에 여기 동욱이가 얘 폭행해가지고 얘에게 전치 12주 병원에 보내요. 그럼 니는 얘한테 무슨 소송을 걸어야 돼? 그쵸, 민사도 걸고 뭐도 걸어야 돼요. 형사도 걸어. 그럼 형사 걸면 얘가 그냥 뭐 받는데? 벌 받아요. 얘 전과 생겨. 폭행죄. 난 민사소송은 네가 입은 피해에 대한 뭘 배상해달라고 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민사소송입니다. 아니,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읽어보면, 봐봐. 지금 읽어보면 무슨 책임은 무조건 있습니까? 민사 책임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형사 책임은 두 가지로 나뉘죠. 뭐와 뭐야? 많이 나오잖아. 뭐야?
악의와 선의로 나뉘고, 악의와 선의를 나누는 기준이 뭔데? 알면서도 했는지, 몰랐는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만약에 니네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모르는 돈이 들어왔으면, 이거 읽고 도시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은행 연락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쵸, 몰라야 되잖아. 모르고 일단 빨리 쓰세요. 쓰고 나중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뭐는 해야 돼? 돌려는 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민사소송 걸기가 어때요? 돈도 많이 또 피곤하잖아. 예를 들어 얘가 1,000만 원 입금했어. 쇼부를 봐야 돼. 네 소송 걸고 하면 니 어차피 뭐 소송비 한 500 들잖아. 500만 돌려줄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 쓰면 이제 끝났잖아. 알고 썼으면 행여죄인데, 내가 모르고 내가 다 써버렸다. 내가 써버렸다. 어떡하냐, 이게 내가 돌려주긴 할 건데, 니도 그 소송 걸고 하면 니 비용 많이 드니까, 좀 디스카운팅 해서 한 500만 받으면 안 되겠냐. 이러면 그 사람도 사실 소송 걸면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되게 교훈적인 지문이니까